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K가 3일 때 실내 점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실루엣 점수와 실루엣 개수의 관계,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클러스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실루엣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를 다시 한번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 이렇게 하고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3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의 개수를 3개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K-민즈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셋은 2차원별로 주셔야 되죠. 프루츠 2D로 훈련을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훈련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3개의 클러스터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클러스터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K-means cluster centers라고 하는 걸로 각 3개의 클러스터가 어디에 있는지, 3개의 클러스터의 중심점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이거는 여기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실루엣 개수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300개 이미지 샘플이 있잖아요. 300개 이미지 샘플들의 샘플들의 실루엣 개수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변수 이름을 이렇게 쓸까요? 실루엣 코이피 좀 길긴 하지만 실루엣 개수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계산해주는 함수가 뭐냐면 k-means 점 실루엣 샘플스가 있어. 실루엣 샘플스. 우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호출하시는 게 아니고요. 함수가 있어요. 제가 임포트를 했을 거예요. 실루엣 샘플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임포트한 게 있을 거예요. K-민스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메서드가 아니고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아니라 함수입니다. 함수. 임포트 부분 보시면 매트릭에서 실루엣 스코어, 실루엣 샘플스 이렇게 2개의 함수 임포트한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음. 실루엣 샘플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파라미터가 X가 있고 레이블스가 있어요. 이 2개를 필수로 주시면 돼요. 이 2개를 필수로 주시면 되고요. 유클리디안으로 거리를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거리 계산 공식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걸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우리 훈련 세트 2D 그리고 레이블즈는 훈련이 끝났을 때 만들어준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출력을 해볼까요? 실루엣, 루엣, 코, 이피션츠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숫자가 300개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그죠? 음.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K-민스를 먼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K-민스를 먼저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면은 레이블들을 찾아주잖아요. 0번 클러스터,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 이렇게 레이블들을 찾아주잖아요. 뭐, 그러면은 이 실루엣 샘플스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보시면 함수 설명이 컴퓨트 계산해준다. 실루엣 개수를 계산해준다.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계산한다. 실루엣 개수를 각각의 샘플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300개 샘플의 실루엣 개수를 계산한 게 실루엣 샘플즈예요.
전부 출력하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어, 6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까요? 네, 6개 정도만 이렇게 출력을 해봤는데, 0.3, 0.4, 0.3, 0.3, 0.3, 마이너스 0.0 정도 나오죠. 그죠? 음수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음수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수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 클러스의 거리보다 다른 클러스터 쪽의 거리보다 더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클러스터의 거리가 더 가깝고 자기 클러스터의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예요. 이 샘플은. 숫자가 큰 거는 자기 샘플과 자기 클러스터 안의 거리가 더 길고, 짧고, 먼 쪽은 이웃 클러스터와는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군집화가 잘 되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클러스터 센터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1에 가까울수록 클러스터 센터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0에 가까울수록 경계면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음수가 되거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클러스터 센터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이죠. 자, 얘를 한번 우리가 이거 찾은 거 평균 한번 계산해 볼까요? numPy min 하고서 실루엣 코이피션치라고 하는 거를 평균을 계산해 보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242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300개 실루엣 개수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0.242.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요거를 한 번에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루엣 스코어예요. 실루엣 스코어. 사용하시는 방법은 실루엣 샘플즈를 사용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X는 특성 배열을 주시면 되고요. Y가 아니고 레이블이죠. 레이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블스는 K-민스가 찾은 레이블들을 주시면 돼요. 자, 이 값 얼마예요? 0.24이죠. 0.24이죠. 같죠? 그러니까 이게 실루엣 점수를 계산한 건데, 실루엣 점수. 제가 실루엣 점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실루엣 개수들의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된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면 그게 0.24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실루엣 점수 하나를 가지고서 모델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몇 개의 클러스터일 때 이 실내 점수들을 계산을 해보면요. 클러스터 개수에 따라서 실내 점수들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실내 점수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실내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내 점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같은 클러스터에 가까이 있고 이웃 클러스터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니까 모든 샘플들에서 실루엣 개수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 내자. 그 평균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그 군집화가 잘 돼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군집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실루엣 개수 그리고 실루엣 개수를 평균한 게 실루엣 점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럼 클러스터의 개수가 몇 개가 좋을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에 그 이너샤를 할 때는 클러스터 개수를 8개까지만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클러스터 개수를 2에서부터 10개까지
변화시키면서 실루엣 점수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점수를 계산하고요. 계산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저장된 실루엣 점수들을 그 선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range clusters를 다시 한번 만들게요. numpy.a range 2부터 11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부터 10까지니까. 실루엣 점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실루엣 스코어즈라고 만들게요.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만드시면 되겠죠? for K in range clusters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K 값에 따라서 K 민즈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K 민즈 이렇게 만드시면 될 거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K개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K 민즈를 훈련시키면 되죠. 어떻게 훈련시키는데요? 훈련 세트만 주시는 거예요. 비즈도 학습이 있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주시면 되죠. 훈련이 끝나면 스코어 계산할 수 있죠. 스코어 뭘로 계산하면 되냐면 실루엣 스코어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엑셀은 훈련할 때 사용했었던 데이터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셀은 그 K-민스가 찾은 레이블들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K-민스가 찾은 레이블은 점 레이블즈 밑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어디다가 저장하면 될까요? 위에서 만든 실루엣 스코어즈라고 하는 스코어즈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시면 되겠죠. 스코어를.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실루엣 스코어즈 하고서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9개의 숫자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선거래프로 그려볼까요? 네, 찾는 거는 제가 해드렸으니까요. 실루엣 점수를 클러스터 개수에 따라서 실루엣 점수를 선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보시면 0.39, 0.24, 0.21, 0.22, 0.2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리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PLT.플러스로 그리시면 되겠죠. X축은 클러스터 개수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Y축은 실루엣 점수를 쓰시면 되는 거죠. 실루엣 점수를 쓰시면 되고, 파란색 동그라미 식상.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알려줘야 되겠죠.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X축은 클러스터 개수잖아요. 그래서 number of clusters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실루엣 개수를 표현한 거죠. 실루엣 스코어. 요 정도로 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보시면 실루엣 점수가 가장 큰 거는 클러스터가 몇 개일 때예요? 두 개일 때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만 보면 클러스터가 두 개일 때가 실루엣 점수가 제일 좋다예요. 클러스터의 개수가 네 개가 되면 실루엣 점수가 안 좋아요. 클러스터가 세 개일 때는 클러스터가 네 개일 때보다 실루엣 점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클러스터 세 개짜리가 좋은 거예요? 네 개짜리가 좋은 거예요? 세 개짜리가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실루엣 점수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그림만 놓고 보면 클러스터가 2일 때가 클러스터 개수가 2일 때가 실루엣 점수가 제일 좋으니까 클러스터 개수가 두 개인 게 적절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음. 그리고 2, 3, 4를 비교해 보면 3과 4를 비교해 보면 4개보다는 3개가 좋은 거예요. 자, 이거랑 이너셜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너셜을 같이 보면 이너셜을 같이 보면 이너셜에서는 3에서 꺾이죠. 그죠? 엘보우가 3에서 꺾이고 비행기는 2개에서 3개로 클러스터를 늘렸을 때 같은 군집 간의 거리가 더 짧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내 점수를 보니까 어, 2일 때가 더 좋긴 하지만 3일 때가 나쁘긴 하지만 4일 때보다는 3이 좋죠. 요 두 개를 조합해 보면 3일 때가 적절하겠다는 얘기. 여기가 이렇게 아주 좋게 나오는 거는 그 전체를 평균을 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그 평균 효과인 거고요. 군집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A 아니면 B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뭐 그래서 나오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어, 그래서 이너샤하고 실내 점수를 같이 보시면서 어, 3이 적당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으시는 방법은 K 값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K-민즈를 생성할 때 클러스터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실험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너샤는 함수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너샤는 훈련이 끝나면 계산된 이너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너샤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선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너샤 하나만으로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여기가 기울기가 꺾이는 부분이다. 여기가 엘보우다. 라고 해서 여기가 3.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실루엣 점수와 같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모든 샘플들의 실루엣 개수들을 평균을 낸 점수인 실루엣 점수는 이렇게 함수로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실루엣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K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루엣 개수들을 계산하면서 저장하고 있다가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실루엣 점수 그 다음으로 사실은 여기가 그 다음으로 좋기는 한데 가장 좋은 실루엣 점수 그 다음으로 좋은 실루엣 점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너샤와 실루엣 점수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이 샘플에서는 그 뭐죠? 어떤 몇 개의 클러스터가 적절할 것이냐, 3이 적당하겠다라고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키니미즈 클러스터링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키니미즈 연습. 엠니스트 손글씨 이미지 있죠? 엠니스트 손글씨 이미지 이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데이터를 K-민스로 어, 알- 모델로 분집화를 할 때 몇 개의 클러스터가 적절할지 적절한 K 값을 찾아보세요. 손글씨 이미지가 아마 7만 개나 있었을 거예요. 그죠? 7만 개나 있었기 때문에 K-민스가 뭐 오래 걸릴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몇 개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군집이 몇 개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군집이 몇 개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K 값을 바꿔가면서 K-민스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이너샤도 찾아보고 신뢰 점수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시간 드릴게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7만 개의 이미지 샘플과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들은 28 곱하기 28, 784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이미지였었어요. 그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츠에 보시면 fetch open m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엠니스트 점 데이터라고 해보시면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집화를 하시려면 2차원 배열이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values 속성을 사용하셔가지고요. 2차원 배열만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는 그 7만 개의 이미지 샘플과 784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2차원 배열이고요. 이너샤와 그 다음에 실루엣 점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너샤, 실루엣 스코어, 그 다음에 몇 클러스터 몇 개가 적당할지는 모르죠. 근데 손글씨 이미지니까 0부터 9까지밖에 없잖아요. 약간 그, 그런 사전 지식이 있어가지고 10을 중간에 집어 넣은 그 범위를 선택을 한 거죠. 모른다고 치더라도, 그죠? 5에서 20까지 변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5에서 20까지. 그러니까 16번, K민스를 지금 16번 하는 거예요. 16번. 약간 좀 과도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원래 K민스에서 클러스터 기본값은 8개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K 값에 따라서 K민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세트를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얘가 알아서 레이블링을 해주죠. 7만 개의 샘플에다가 전부 다 레이블을 넣어주는데 그 레이블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게 레이블스 그리고 이너샤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변수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너샤를 여기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레이블스를 이용해서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된 값을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다리시면 여기에 숫자들이 저장이 되겠죠. 숫자 몇 개가 이너셜 몇 개 저장하는 거예요? 이너셜 16개 저장하는 거고요. 실루엣 점수도 16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다 끝나고 나면 이너셜도 선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고요. 실루엣 스코어스도 선그래프로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샘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미지 샘플 300개밖에 없었을 때는 군집화가 금방금방 됐었을 텐데 피처가 아무리 많아도 피처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처의 개수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대신에 이 이미지 자체가 많죠. 샘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클러스터 안에서 계산해야 될 거리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300개면 클러스터 안에서 계산해야 될 거리들이 300개 미만인데 샘플이 7만 개면 같은 클러스터 안에서 계산해야 될 거리들이 10,000개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민스가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드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냥 위쪽에서 했었던 거 데이터셋만 바꿔가지고 돌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될지 않을지 모르겠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